일본명 크레용 신짱, 한국명 짱구는 못 말려는 유서 깊은 시리즈죠. 제가 이제껏 영화 채널을 운영하면서 짱구 극장판을 처음 다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1990년 우스이 요시토의 만화로 처음 등장한 이 작품은 벌써 극장판만 30개가 나오고 TV 애니메이션 방영 역시 30주년에 달할 정도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떨어져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는 소식도 있지만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명탐정 코난 극장판에 밀리고 있지만 짱구 극장판의 역작이라 할 수 있는 어른 제국의 역습이나 장엄한 전설의 전투의 완성도와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특히 장엄한 전설의 전투의 경우는 작중 묘사된 전국시대의 전투 장면이나 다양한 도구, 복색 등의 고증이 무척 훌륭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감동을 받게 되는 놀라운 디테일을 보여주죠. 시간이 지나고 짱구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원작자인 우스이 요시토 작가는 2009년에 절벽의 풍경을 찍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디지털 시대의 짱구 극장판은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면 승부, 로봇 아빠의 역습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작품이었지만 짱구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쉬움이 저로 하여금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 떡잎학교에 리뷰를 쓰게 만들었겠죠. 많은 분들이 코난 리뷰를 기다리셨지만 그건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요. 짱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시청률과 인지도의 문제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 떡잎학교를 보고 있자면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짱구 시리즈가 주는 가치와 이야기의 다채로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작품을 봤고 많이 웃었고 또 많이 생각했습니다. 짱구 극장판의 수준은 그 전부터도 진지한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 시리즈 29번째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 떡잎학교 리뷰입니다.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천하 떡잎학교라는 사립학교로 떠나는 체험학습입니다. 천하 떡잎학교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립학교는 돈 많은 아이들 혹은 엘리트 아이들이 다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철수의 입장에서도 다니고 싶은 사립학교 중 하나인 셈이죠. 이에 짱구와 철수, 유리와 훈이 그리고 맹구는 눈을 반짝이면서 천하 떡잎학교 체험학습을 시작합니다. 천하 떡잎학교는 굉장히 독특한 학교죠. 일단 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몰려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교정을 공유하거나 대학과 고등학교가 붙어있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렇게 초중고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드물죠. 아무튼 이 학교에 들어오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뛰어난 엘리트들이 다니는 학교죠. 여기에는 특별한 시스템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학생들의 행동에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가슴에 점수표가 있고 모범생답지 않은 언행을 하면 점수가 깎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나왔던 데몰리션맨에서 실베스타 스텔론이 비속어 쓸 때마다 자동으로 벌점 받는 것과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이 학교의 방식이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 이 점수는 식사로 바로 연결됩니다. 시작부터 주는 1000점을 기본으로 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먹는 식사를 보면 점심시간인데 프렌치 코스 요리가 나와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고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다면 일부 학생들은 와인 같은 걸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학생이 점심시간에 와인을 마신다? 엘리트라면 음주도 가능하다? 에이 설마 노나알콜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특징, 체험학습 기간에 점수를 많이 따서 엘리트가 된다면 여기 천하떡잎학교에 특례로 입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철수는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 힘을 합쳐서 천하떡잎학교에 입학하자는 게 철수의 목표이기는 한데 짱구가 그런 철수의 마음을 알아줄리 만무하죠. 짱구는 철수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니까요.
초반부를 이끌어가는 건 천하떡잎학교의 황당한 설정들입니다. 엘리트들이 스마티라는 학교의 통제용 AI에 의해 교육을 받고 엘리트 양성학교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가도 바로 반대편에는 떨거지반이 있습니다. 엘리트들을 모아놓은 천하반은 비단 공부 엘리트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뛰어난 재능을 갖춘 학생들을 모아놨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떨거지반으로 간 은질주 학생은 다리 부상을 당하기 전엔 뛰어난 육상 선수로 천하반에 있었죠. 반면에 과도한 엘리트 교육의 부작용으로 나온 떨거지반은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양아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뻔한 진행인데도 이게 재미있는 건 역시 묘사가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엘리트 학교를 보여주다가 떨거지반에 가면 뭐랄까 북두의 권을 보는 것 같은 세기말 무법지대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요란한 건 그렇다 치고 대체 왜 그렇게 체인이며 무기들을 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을 80년대 폭주적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한 걸까요? 아무튼 저는 그 직접적이고 과장된 표현에 빵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진행은 흡혈귀가 아니라 학생들의 엉덩이를 노려서 모지리로 만드는 시계탑의 흡덩귀의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흡덩귀에 의해 학생들이 괴로워하는데 마침 철수가 흡덩귀의 습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진행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철수와 짱구의 싸움을 들 수 있죠. 여기에서 철수는 짱구가 초코비를 가져오자 그건 교칙 위반이라면서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둘의 싸움은 엄청나게 격해집니다. 결국 둘이 절교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해졌고 철수는 한밤중에 기숙사를 나와서 스마티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스마티는 엘리트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철수를 유인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철수는 모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의 모지리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철수 자체가 지금껏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를 향한 무리한 집착이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상 철수가 모지리가 되자 짱구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집단 떡잎마을 탐정 동아리, 줄여서 떡타마리를 결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를 결성하게 되는 과정은 짱구가 방귀를 낀 범인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것을 추리해내는 기상천외한 장면이었지만요. 그리고 떡타마리는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서 추리를 시작하는데 유리는 사실상 이 동아리의 수장격으로 드라마 시청을 통해 길러낸 추리력으로 범인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훈이는 떨거지반의 33대 넘버원을 만나게 됩니다. 철가면을 쓰고 있는 근육질 남자로 도대체 고등학생이 무슨 짓을 하면 저런 덩치를 지닐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인물입니다. 훈이는 넘버원의 직속 부하가 되고 일본식 양아치가 되어 리젠트 머리를 한 채 흑화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번 극장판에서 훈이의 포지션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무엇보다도 웃기죠. 그동안 있었던 훈발놈이라는 별명을 불식시킬 만큼의 변신입니다. 맹구는 로맨스를 합니다. 맹구가 좋아하게 된 여학생은 삼삼이인데 밀림에서 코모도 도마뱀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야성적인 여성입니다. 너무 정글 생활을 해서 교복이 너덜너덜한 게 특징이죠. 대체 왜 학교에 밀림이 있고 학교에서 코모도 도마뱀을 키우는지는 의문이지만 이건 짱구니까요. 아무튼 동물을 좋아하는 맹구에게는 삼삼이가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맹구의 고백에 삼삼이는 인간이 싫다고 차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맹구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나이차 때문에 당연히 사귀는 건 아니고 맹구로서는 좋아하고 동경하는 누나가 생긴 거죠. 결국 이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는 이 학교 최고의 엘리트이자 가장 뛰어난 인물 유일등이었습니다. 유일등은 떡타마리 회원들이 진실에 다가가자 스스로 모지리가 된 척 행세하는 강수를 쓰면서 버텼지만 결국 떡타마리에 의해 폭로되죠. 철수가 남긴 다잉 메시지. 아니, 철수는 죽지 않았으니 철수가 남긴 단서인 33은 다름 아닌 유일등의 안경 벗은 눈이었다는 절대로 추리할 수 없는 트릭이 대놓고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탐정이 나오는 추리물에서 작가만 알 수 있는 단서를 넣는 것은 금기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짱구잖아요. 유일등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동기도 인상적입니다. 사실 유일등은 천하반에서 떨거지반으로 떨어진 은질주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질주가 떨거지반으로 가고 이제는 자퇴까지 생각하자 유일등은 모든 학생을 엘리트로 만드는 슈퍼 엘리트 기계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은질주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죠. 하지만 유일등의 고백은 은질주에게 거부당하고 유일등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철수에게 슈퍼 엘리트 기계가 작동하고 철수는 이제 철수가 아니라 슈퍼 엘리트 철수가 되어서 이제는 건담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짱구의 도발에 의해 갑작스런 마라톤 대회가 열리죠. 저는 이런 막장 흐름과 단순한 전개가 참 좋았습니다. 단순하고 일상적이지만 템포가 좋아요. 역대 짱구 극장판과 비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엄청 맛있어 B급 음식 서바이벌이나 습격, 외계인 덩덩이 같은 경우는 중반에 전개가 늘어지거나 지나친 급전개와 부실한 결말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각본의 템포의 문제죠. 사건을 늘어뜨리거나 시점을 분산시켜서 이야기에 대한 집중을 흐리는 겁니다. 옆 동네 극장판 엉덩이 탐정 수플레 섬의 비밀 역시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루루의 서사가 그리 흥미롭지 못해서 늘어지고 루루 스페셜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힘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수께끼 춤추는 천하떡잎학교는 급전개가 충분한 병맛을 장착하고 있기에 황당하기보다는 재미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극장판은 호평을 받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마지막 마라톤에서 이 극장판은 절정에 달합니다. 철수와 짱구의 운명의 결투.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달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짱구니까, 만화니까 라는 말로 접어두고 볼 수 있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의 마법이 이어집니다. 짱구와 친구들은 달립니다. 상대하는 주자는 철수이지만 정작 짱구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은 스마트입니다. 부모님과 관객들이 보는 가운데 대놓고 방해 공작을 하는 스마티와 떡타마리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보태는 인물들의 활약이 이어집니다. 맹구를 돕기 위해서 삼삼이가 코모도 도마뱀으로 지원을 오고 훈이를 돕기 위해 33대 넘버원이 지원을 오는 장면은 인상적이죠. 모두를 주연으로 만드는 멋진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갈등을 결판내는 것은 짱구와 철수입니다. 둘은 절교를 할 정도로 싸웠고 둘의 감정을 토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땀은 흘려야 하는 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짱구와 철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철수는 말합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요. 그게 철수를 괴롭히는 문제였죠. 철수에게 진학은 중요합니다. 철수는 천하떡잎학교 말고도 많은 사립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철수의 학업 성취도나 학습 능력 그리고 부유한 집안 사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음 착한 철수는 짱구와 떡잎마을 방범대와 헤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 철수에게 특례 입학 제도가 있는 천하떡잎학교는 간절했을 겁니다. 친구들도 체험학습 기간에 열심히 해서 점수만 잘 따면 다 같이 천하떡잎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려고 했고 사실 자신감도 있었겠죠.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 다 같이 같은 학교로 진학하고 싶다는 철수의 순진무구한 이 바람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면 철수의 그러한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영화 리뷰를 할 때 그리고 칼럼이나 책 등의 원고를 쓸 때 보편적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편인데 저는 여기에서만큼은 보편적이라는 표현을 감히 쓰고자 합니다. 내가 애착을 가진 친구들과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이사를 가거나 헤어질 때 울면서 이별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죠. 이 만화는 그런 지점을 건드리고 그런 면에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열띤 레이스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에 대답하는 짱구의 말은 걸작입니다. 난 그런 건 모른다. 나는 초등학교 진학 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지금만 생각한다. 라는 짱구의 말은 이 만화 짱구는 못 말려의 존재의 의의를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건 지금 여기입니다. 짱구는 못 말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묘하게 계층적이고 또 언제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연재하는 것처럼 묘한 허무가 느껴집니다. 원작자가 불의의 사고로 떠났기 때문일까? 짱구와 친구들은 언제고 떠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철수와 짱구는 가정 환경이 소득 수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지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치원까지는 그렇다 쳐도 철수는 반드시 사립학교를 갈 테니
사립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되는 짱구 집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될 겁니다. 철수는 그런 면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짱구는 철수에게 가장 올바른 답을 줍니다. 나는 오직 지금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헤어질 것을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온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답이라는 걸 짱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저는 짱구가 마지막에 외치는 말, 청춘은? 이라는 스마티의 질문에 파이팅이라고 답하는 게 좋았습니다. 아마 원작이라면 파이어라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청춘이라는 건 타오르는 불가도 같은 것. 아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시간의 바다에서 잠깐 타오르다가 꺼질 촛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짱구에 담긴 철학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마지막에 철수가 짱구를 이기는 것도 좋았습니다. 어지간한 극장판이었다면 마지막에 스파게티 빵을 차지하는 것은 짱구였을 겁니다. 주인공이 친구에게 패배한다? 이상한 결말이지만 앞으로 돌아가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짱구는 처음부터 철수에게 말했죠. 엘리트를 논하려면 스파게티 빵 정도는 손에 넣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둘은 엘리트의 자격을 놓고 스파게티 빵을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철수가 스파게티 빵을 얻어낸 순간에 철수는 진짜 엘리트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 빵의 가장 맛있는 부분인 스파게티 부분을 짱구가 먹었으니 둘 다 이긴 셈이죠. 특히 철수가 짱구에게 이번 건 무승부야 라는 대사를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극장판은 특별합니다.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편견을 두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의 경우엔 평가받아야 할 작품들이 많습니다. 뛰어난 작품들은 제가 지금 봐도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꽃피는 천하떡잎 학교는 잘 만든 작품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 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유는 이런 거죠. 첫째, 유일등의 캐릭터를 너무 쉽게 소모해버렸습니다. 유일등은 그동안 짱구 극장판에서 보기 힘들었던 엘리트 캐릭터입니다.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그 모습도 좋았고 철수가 유일등을 동경하는 것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극의 중심에 유일등이 서 있었죠. 하지만 유일등이 마지막에 활약하는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라톤이 문제입니다. 은질주가 빛나기 위해서 마라톤을 선택한 것은 좋았지만 이건 장애물 달리기가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강력, 달리기 실력의 승부가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서로의 특기와 장점을 모아서 싸우는 것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마라톤 진행 도중 은질주와 짱구 그리고 맹구나 훈이 유리로서는 절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유일등이 등장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먼저 간 철수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마티가 로봇을 보내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력만 요구되니 흐름이 단조롭게 변합니다. 둘째, 뭔가 있을 것 같았던 구석의 선생님이나 다른 캐릭터들이 소모되고 끝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건 AI인 스마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도전, 인간다움에 대한 해석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했습니다. 구석의 선생의 이야기로 보다 깊은 소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셋째, 이야기 전개를 위해 철수를 잠시 모질이로 배제해야만 했던 것도 저는 전개상 아쉬움이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와 짱구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철수가 불의의 습격을 당하면서 철수와 짱구의 갈등이 중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희미해진 갈등을 가져갈 방법이 없어서 슈퍼 엘리트를 만들어내지만 차라리 이럴 거라면 철수의 변화와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철수가 아예 의식을 잃어버리는 모질이가 되는 수를 쓰는 것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이 작품은 수작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좋은 점은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은질주의 다리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은 스파게티빵 사러 갈 때 앞구르기 하는 장면에서 이미 폭로되고 있었죠. 문제는 은질주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웃기게 변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게 컴플렉스가 되었다는 건데 저는 뭐 얼마나 웃기기에 그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은질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저는 빵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개그가 바로 짱구 스타일이죠. 33대 넘버원이 너무 잘생기다 못해 몸의 색과 얼굴 색이 완전 달라서 피규어 머리를 헷갈려서 잘못 결합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라든지 짱구가 엉덩이로 추리를 시작해서 유리가 이건 진짜 엉덩이 탐정이네 하고 대사를 치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코미디라는 측면에서 이번 극장판은 무척 훌륭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꽃피는 천하떡잎학교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여러 아쉬움 때문에 6점이지만 7점을 줘도 괜찮을 정도의 작품입니다. 제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평점을 준 이유는 그만큼 짱구 극장판이 지닌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짱구는 이제 어린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세대가 볼 수 있는 만화로서 자격을 갖췄고 그만한 매력이 있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극장판 명작들 한번 둘러보시죠. 그동안 놓친 게 아쉬울 겁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